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중고등학교 전 과목 혼자서 질문 답변식으로 가르치면서 자기주도 학습하고 있는데요. 경남수양님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써서 제가 생각하는 거 일단 말씀드리려고 녹화합니다. 이제 현재 학원인 지역이 경남 지역인데 약간 시골인가 보죠. 이제 학생 수준이 다소 지역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퇴 원인이 여러 가지, 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규생 중에 기존 학원 중퇴 원인이 너무 타이트해서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떠오르는 문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런 말이 떠올라요. 단계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시켜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관리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반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관리 반, 그 다음에 이제 과제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관리, 그 다음에 주변 원장이나 학원 관계자를 이야기하면 조금 강하게 하면 그만두려고 한다. 요즘 학생들 많이 그러죠. 또 학생이 그만두다 하면 어머니들이 학생 의견 따른다. 그게 맞죠. 특별히 이렇게 입시나 이런 것들 자체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도 많지 않고, 특별히 이제 욕심도 없고, 동네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정보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 수학에서 싸구려 하고 이해력도 약하죠. 네, 맞죠. 여기에는 센 얘기가 나온 거고, 센 C 이상을 공부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센 C를 클리어하고 조금만 더 클리어하면 내신은 잘 나오겠네요. 센 B에서 중등급은 체크, 일반적인 책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개념원리 RPM 좀 자세하게 나온 듯 하죠. 이 정도 보는 것 같죠.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내신 어려운 문제들을 클리어하게 되면 이제 독점적 지위를 학원이 누릴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고충은 중학시험은 그리 어렵지 않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빈번히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만 올라가면 돼. 중등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에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이해력이 닿죠.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 이게 공부는 속도 차이죠. 속도. 내용도 중등보다 많아서 이제 중등급까지 다 설명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중등급까지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어려운 건 잘 아신다 그러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주말 보충, 기존 시합수를 초과하면 기피하죠. 당연히 기피하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학원 중퇴로 이루어지고, 아마 이렇게 학원 중퇴하는 만큼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애들이 조금 더 들어오고, 그래서 나가는 거하고 플러스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를 하면 그래도 약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신 것 같죠. 보충을 안 하고 정해진 시간만 해서는 성적이 안 나오고, 왜냐면 모자라니까 중퇴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죠. 그러니까 적게 하자니 성적이 안 나오고 못하는 애들이 많이 하자니 하기 싫어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다 많다를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학생들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시니까 적게 하고 잘하고 싶다 하는 거, 적게 하고 잘하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것도 찾아놔야 되고. 자, 한편 주변 인지도 높은 학원에서 상위권을 다 데리고 있죠. 좀 오래 가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중위권, 중상위권 위주라면 그래도 희망이 있네요. 중위권, 중상위권. 올라가고 싶은 애들 오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 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 강하게 하면 싫어서 그만두고, 적당히 하면 성적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 주 7일, 저도 그럽니다. 매일 12시간, 저도 이럽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한번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색깔 바꾸면. 첫 번째로, 자, 지금 이렇게 학생이 오는데, 이게 학생 관리에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학생이 속도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의 속도. 그러니까 얘는 숙제를 내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학생 속도를 체크하는 방법은, 이벤트를 걸면서 최대한 빨리 문제를 풀게. 네, 그래서 대략 이 학생이 80% 정도 선에 득점을 하는데 얼마의 문제를 푸는데 아는 문제인데 80% 정도를 맞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이거를 학생마다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의 과제나 숙제나 성취도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 과제를 내면 얼마나 해내는지, 과제를 얼마나 할 의향이 있는지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과제 양을 체크를 하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럼 나머지 시간표도 또 사실은 좀 알아야 되고요. 과제의 양이나 의향, 과제를 할 수 있는 양, 의향을 체크를 해놔야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하고 하고 싶은 거하고 다르니까 이걸 구분해서 체크를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반을 구성을 할 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입학해서 가르치는 반, 학생, 학년과 상관없이, 학생과 상관없이 일단 가르치면서 아이의 진단을 하고, 이렇게 속도 테스트하고, 상황도 보고, 애가 숙제하는 거, 이런 것도 보는, 한 달 정도는 예비반. 12시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비반. 또, 그 다음에, 이제 보통반. 보통 이제 수업을 나가는 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보통반을 일주일에 만약 2시간을 두 번을 한다면 플러스 1을 하는 알파반, 플러스 알파반을 만들어서 알파반. 이 보통반은 예를 들어서 반이든 알파반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 보통반을 20만 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반절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만 더 받고 해주는데,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과제를 충분히 할 의향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타켓이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따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 학생들을 빨리 최상층으로 끌어올립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최상층으로 가려면 숙제를 하는 걸 전제로, 안 되면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올려보내고, 이걸 만들어서 이 반을 집중 육성하고, 이 반은 지금 현재보다 약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보시면,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어머니들한테 지금 학생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소통을 증가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번이 이렇게 알파반을 만들어라, 예비반과. 그러니까 4번은 어머니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 문제가 될 만한 학생이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둘 만한 엄마들한테 지금 학생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이 상태 사이에서 지금 현재가 명확하게 이런데 지금 단계적으로 이런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다고 로드맵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로드맵. 자, 5번은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력이 약하고 이해력이 약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방학 때는 널널하잖아요. 방학 동안에 개념을 집중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학 동안에 방학 캠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개념 캠프, 수학 개념 캠프.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출을 아주 재미있게 방학 캠프로 개념 캠프를 열어서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다져줍니다. 그래야 평소에 개념 외우게 하고 공식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상위 학생들, 하위 학생들은 개념 암기, 중위 학생은 개념의 이해, 상위 학생은 개념의 증명, 이렇게 해서 개념 시리즈로 해서 개념반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렇게 상위 학생은 모르겠는데 하위 학생들 쌤을 하면 이게 문제 풀다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쌤보다 다른 교재로 해서 지금 그 문제를 이렇게 얇은 걸로 이렇게 신입생용으로 얇은 걸 한 걸 띄고 플러스로 개념 원리 나가면서 또 다른 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센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센을 피하고 이거를 빠르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그 얇은 거를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얇은 걸로 찾아서 이렇게 두세 번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지역은.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념 이렇게 방학 캠프 하고 이렇게 개념서를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뭐 이해력 낮아서 고등부들도 이제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립니다. 일정 부분 쟤는 이제 저는 수학만 하지는 않으니까 속도가 느린 애들은 이게 빨리 풀어야 되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자주 보시면 별도로 이 공부 말고 시험 테스트 시험을 주말 테스트 같은 거를 봐서 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해서 시험을 봐서 시험을 숙제를 줄여둔거나 아니면 이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면 이게 진도가 나거든요. 틀린 것만 다 가르쳐준 걸 시험 보시면 돼요. 가르쳐준 거를 시험 봐서 틀린 것만 정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틀리지 않으면 숙제를 안 해도 되게 이렇게 유도를 하든지 해서 시험을 통해서 자꾸 시험을 보는 걸 통해서 속도 높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학생들은 시간을 낼 수가 없죠. 이것저것 하고 속도가 느리니까 동영상을 봐도 굉장히 시간을 느리니까 압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축.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나올 만한 문제 시험 나올 만한데 족보처럼 만들어서 우선순위로 그거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우선순위로 족보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그게 해결된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진전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해서 시험만 그러면 이 압축과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초과하거나 주말 보충을 하지 않게 하고 압축한 걸 달달달달 아이들이 외워오면 암기를 하면 그러면 이 주말 복강을 안 하게 한다거나 시험을 봐서 이렇게 시험과 연결해서 압축해서 최대한 엑기스만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일정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학원을 그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충 안 하고 시간만 정해진 시간만 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압축해서 그것만 알려주게 하고 아이들한테 요것들은 학원에서만 쓰게 외우게 하고 뺏어요. 소중한 내 자료, 내가 연구한 자료 뺏어요. 다른 애들 못 보게. 그래서 학원에만 와만 이거 외운 애만 알 수 있게. 근데 그거 써주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다음에 인지도 높은 학원에서 상위권 데리고 있지만 이 중상위권을 이렇게 플러스 알파반으로 확장시키면 나중에 상위권반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원하시는 교육을 상위권반이 생기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2 알파 상위권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충분히 더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자면 높은 수준이 아닌 학원이기 때문에 높은 지역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이들도 이제 수준차가 천차만별로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에 따라서 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분반을 하거나 시간이 많으니까 분반을 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해서 아이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을 집중 관리하고 차별적으로 잘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하면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는 강하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최소화할 것을 반복해가지고 일정 점수가 나오고 그 반복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1차로 아이들한테 이 실력 늘리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하위권 아이들한테 1차로 1점 성적을 맞을 수 있도록 쉬운 종류니까 1점 성적 맞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해서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일정 성적이 나오면 또 공부하기 시작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적당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적당히. 똑같이 하더라도 더 이 하위권일수록 압축해서 하고 압축해서 한 것들 자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위권은 압축해서 요거를 했으면 중위권은 이만큼 시키고 상위권은 이만큼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숙제를 하던 뭐를 하던 내용을 하던 시간도 양도 속도도 전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놔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는 이 학생의 속도, 개별적으로 이 학생의 속도, 그러니까 공부하는 속도나 반응을 보면 이 학생이 언제 그만둘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점검을 하면서 밀당을 하시면서 숙제 양을 조절을 해주고 뭐 이벤트도 해주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데, 이 샘플이 되는 씨앗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반이, 이 알파반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려면,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아이들 반응을 보시면서 뭘 체크하신다고요? 속도, 속도 아니면 숙제의 양, 그 다음에 얼마나 몇 점이나 맞고 싶은가, 의사가 있는가, 얼마나 각오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면담이나 해나가는 거가 보고, 뭘 뽑아요? 플러스 알파반을 뽑고, 그래서 20만 원이면 5만 원, 그래서 1시간 한 타임 반에 반 정도를 잡고 한 타임을 더 설강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반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반을 세분합니다. 세분해요. 그래서 하위권 반, 공통 반, 단순하게 이제 암기만 하고 일정 점수 맞아야 할 반, 그리고 정상적으로 학원 수업의 기준이 되게 하는 반, 그러니까 빡세게 하는 반, 이렇게 나누어서 이 세 개의 반으로 운영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충분하시고 신규 학원으로 열정이 충분할 때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이 아이들을 예비반을 만들어서 충분히 테스트를 한 다음에, 말만 들어서 모르니까 이 안에다가 2반, A반, B반, C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방학 캠프를 하면서 방학 수학 캠프반, 이렇게 캠프란 말 들어가면 좋아하거든요. 재밌게 사이사이에 뭐 이벤트도 넣으면서 여기서 공식 암기반, 공식 이해반, 공식 증명반 이렇게 만들어서 세 개를 다 해도 되고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섞어가면서 겹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4번은 어쨌든 이 센으로 나가면 하위권은 뭐 중위권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센 한 권 하다가 막 끝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얇은 책, 학원 기초교재 입학하면서 풀어놓은 입학반, 그 다음에 얇은 책으로 일반 반도 한 권, 두 권 정도 나가든지 세 권 정도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위반은 이것들을 다 하고 다 빠르게 끝내고 다음 건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게 교재를 조금 스피드하게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반복을 여러 번 할 수 있게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 알파반을 가지고 상위권을 어떻게 형성시키느냐로 사활을 걸고, 이게 수능까지는 이런 수준이면 센 RPM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수능까지는 쉽지 않으니까 직신이 되셔야 됩니다. 직신 각오를 하시고 내신 준비로 내신 나올 만한 유형을 달달달달 해서 잘하든 못하든 이거부터 해결이 된 다음에 이게 나가면 그 다음에 이거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를 세분화시키고 학생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부모 설득해가면서 학생의 상태를 나누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반하는 것 외에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옮기는 것도 있지만 결국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가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죠, 확실히. 시골도 또 더 그렇죠. 근데 이제 소통하고 친근하고 이렇게 지내면 참는 정도가 터지면 옮기죠. 그러면 옮겼다가 다시 또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타이트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니까, 지금 상황에서 서서히 아이들이 옥석이 갈아졌었잖아요. 타이트하게. 그러면 알파반, 그죠? A반, B반, 그 다음에 인문반 이렇게 나누어서 시간표를 짜서 재구성해서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과제로 정하면 되죠. 과제. 반에 들어갈 자격이나 과제로 정하든지. 왜 그러냐면 속도를 내고 과제를 할 의향이 있으면 키워볼만 하잖아요.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녹화합니다.